난 너 같은 여자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나가고 아무리 항의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화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계속 소리 지르기만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왜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저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 내 이름은 애비 30세 주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됐다. 결혼 후 열심히 일하는 그의 성격에 끌려 남편과 동료들이 바라는 대로 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결혼식에는 서로 아는 친구도 많았고 저의 중요한 날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의 행복으로 축복받은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려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가족들만 남겨두고 아들을 홀로 키워주신 시어머니께 존경심이 크네요.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했지만 가족이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결혼식 전 만났던 그녀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기 위해 남편과 내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황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시어머니가 우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남편을 키워주신 분 같았어요. 잠시만 단둘이 얘기해도 될까요? 이후에는 여자도 남자한테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말씀. 남편이 쇼핑하러 나가자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단 둘만의 시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지지로 잘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사람과 단둘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긴장됐다. 긴장하고 웃는 내 모습에 시어머니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애비야, 우리 가족이 되려고 애쓰는데 헛수고야. 갑작스러운 말들. 눈을 크게 뜨자 그녀는 계속 부드럽게 웃었지만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 혼란스러워하는 내 모습에 시어머니는 폭소를 터뜨리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무 순진하다 애비.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족으로서 아들이 주장해서 당신과 결혼하도록 허락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생각이 역겹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앞에서는 가족인 척 할 것입니다. 결혼 전에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착한 여자 같았는데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현실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 식구가 되었는데 결정적인 시어머니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겠는가. 나는 그 순간 갑자기 생겨난 장벽의 크기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듣고도 나를 기다리고 있던 지옥에 대한 생각.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주중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매일 찾아오는 주부가 솔직히 힘든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라면 하찮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그 집 일도 도와주곤 했다. 나는 늘 요리를 잘해서 시어머니께 밥을 자주 해드렸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나쁘진 않다고 하시고 내가 만든 것을 먹어주셨는데 요리를 계속하다 보니 매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 크림 스튜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요리 맛을 매우 고집하셨기 때문에 평소처럼 어머니의 요리를 모델로 한 이 요리가 자랑스러워서 시어머니가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의 반응은 없었다. 걱정스러운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스튜 접시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나에게 던졌다. 열기와 고통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나는 화상을 시키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갔고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그날처럼 날 비웃으셨어요. 매일 여기 오시네요. 정말 뻔뻔해요. 내 환심을 사려고 한 거였나요?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말할게요. 요리가 아무리 맛있어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스튜는 평소보다 더 나빴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처음부터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오늘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을 내놓을 예정이라면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더위, 고통과 어머니, 모든 일에 압도된 시어머니의 혼잣말에 정신이 멍해졌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내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비웃었고 손도 내밀지 않고 불명예를 비웃기만 했다. 시어머니와 인연을 맺고 싶던 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뿐이었는데 너무 작은 소망이라 희망하기에는 너무 앞길이 안개에 가려져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욕설을 할 때마다 집에 계속 들어가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마음을 표현하고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최대한 했다. 결혼하고부터 당연하게 된 새로운 일상이 눈에 보이는 목표도 없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나도 그날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나한테 더러운 말을 퍼부었다. 너 같은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어. 그냥 나가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온 힘을 다해 내게 던진 너는 사회의 쓰레기야. 내 인생의 오점. 내 아들과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나를 괴롭혀 숨이 막혔고 쓰레기 봉투가 숨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더 이상 행동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된 것 같아요.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된 일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모든 노력이 낭비였을지도 모르죠. 시어머니와 나는 결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서 나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노력했습니까? 여태까지 쓸데없는 노력만 했다면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계속 괴로워했던 걸까? 정말 어리석은 짓인가? 내 감정을 이용하고 원하는 대로 말한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나를 이용했던 시어머니, 그녀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는 분노에 힘입어 과거의 모든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는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어쨌든 큰 병원에서 온 전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그곳으로 갔다. 혼란스러워서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뛰다 다이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웃이 소음을 듣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가 미안한데 당장 병원으로 와줄 수 있냐고 구급대원이 요청했다. 당연한 듯이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갈 수 없다. 그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 아들에게 나중에 가라고 알려줄게. 구급대원이 머뭇거리는 소리를 했지만 나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평소라면 아내가 급히 병원에 갔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나중에 남편만 퇴근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뇌 손상이 와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애비 시어머니 도와주세요. 전화로 가방을 싸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누가 돌보겠느냐고 반박했다.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모르고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몰래 틀어줬다. 사과했다.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요양시설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어요. 몰랐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반성하게 할게요. 엄마가 돌봐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직원에게 맡기세요. 제가 지불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사과했지만 그는 항상 가장이었고 집안일을 도왔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돌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보니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헌신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남편의 말에 솔직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과의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시어머니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난 건 나에게 축복이었어.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돌볼 마음도 없던 어느 평일에 시댁에 들르지 않고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나를 실패자 무정하다고 클로이가 내 말만 하면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돌본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다른 환자들에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시어머니 SCS는 어디에 있든 문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드님과 의논한 바가 있어서 결정은 최종 결정이니 이제 바꾸려는 건 포기하세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클로이를 도울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소리를 지르셨지만 무시했습니다. 모두 전화를 끊었는데 반대편에서 간호사가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인간 낭비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녀는 적절한 대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퇴원했고 이전에 합의한 대로 남편이 요양시설에 입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님.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한숨을 쉬었나 봐요. 사태의 심각성을 듣고서야 남편에게 다시 사과를 받았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직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그곳에서는 트레를 문제아로 취급해 곧 강제 퇴거당할 수도 있다. 남편은 그때를 대비해 더 저렴한 요양시설을 찾고 있다.
어머님 남편이 힘들어 보여 예상대로 수색도 도와줬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시설에서 강제 퇴출당해서 남편이 예전에 시설이 잘 되어 있던 낮은 곳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시골의 우울한 시설에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투덜대셨는데 보살핌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목소리만 들어도 한계인 줄 알았어. 다시 시작하자. 널 향한 내 태도가 정말 후회돼. 넌 내 소중한 가족이야.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자. 내 마음은 아직 늦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지금의 애논이 가혹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받은 대우가 훨씬 더 나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다 헛수고였다. 사과 한 번으로 지울 수가 없다. 그 모든 원망은 절대 당신을 가족 클로이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만둬 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심지어 전화를 차단하도록 전화기도 설정했고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대낮에 낯선 사람의 문제로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은 내 태도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부부로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